자, 이어서 6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자, 역함수 관련해서 봅시다. 자, 무리함수는요, 역함수니까 일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그려두시고, 자, 얘가 y는 루트 x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얘를 그리면은 얘는 y는 x의 제곱이 되겠죠. 즉 y는 루트 x라 y는 x제곱이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역함수 관계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선생은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조용히 기다리며 제2감독관께서는 수험생의 응시 문형에 맞는 한국사 영역 문제지만을 수험생 왼쪽에 읽어 주십시오. 수험생은 문제지 문형, 폴 짝수형이 맞는지, 표지를 제외한 문제지 연수가 4면인지 확인한 다음 답안지에 한국사 영역의 문형을 표기하고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수험생은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 문구를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수험생은 볼륨이 울리기 전까지 절대 문제지 표지를 미리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미리 수능을 한번 체험해본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계속 흐름이 끊기니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자, x와 y를 바꾸자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단순히 x와 y를 그냥 식에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x하고 y가 바뀌었다라는 건 x하고 y가 하는 역할이 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y는 루트 x의 x의 변화는 y는 x제곱의 뭐의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쵸? x하고 y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y의 변화와 같겠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요, 여러분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의 넓이를 구할 때 정말 크리티컬합니다. 이거는 고3 가서도 계속 쓰여요. 자,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넓이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얘가 y는 x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x하고 y의 역할이 바뀐다. 즉 원래 함수의 x의 변화가 역함수의 y의 변화와 같은 그 지점까지의 넓이는 서로 같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요, y는 루트 x에서 제가 4까지 변했다라고 칩시다. 자, 얘가 지금 0에서 4까지 변해서 x가,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x가 4가 변했다면은 얘는 뭐가 4가 변할까요? 그쵸? y가 4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y가 4가 변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4가 변한 이 지점까지의 이 변화와 이 변화는 서로 같게 되어 있고요. 자, 얘는요 서로 y는 x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요 접어서 이렇게 바꾸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접어 올린 것 뿐입니다. y는 x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x가 4까지 변한 이 부분의 넓이와 여기서 y가 4까지 변한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지게 되겠죠. 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저거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된 거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x하고 y를 바꿔서 서로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역함수 관계에 있을 때 정적분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굉장히 파워풀하게 많이 쓸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함수 y는 fx가 양갈래로 갈려있는 함수네요. 자, 하나는 루트 x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는 하나는 x의 제곱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두 개는요 서로 역함수 관계인, 물론 아주 직접적으로 얘랑 얘가 역함수 관계는 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얘 식 자체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역함수의 성질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관계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이 있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림을 파악을 해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그래프와 직선의 그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루트 x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직선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4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럼 직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 fx와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구하고 싶은 넓이는.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넓이 구할 때 요 생각 가지라 그랬잖아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입으로 좀 읊조리면서 푸시면은 저랑 사고 과정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복습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요. 시험 보실 때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차피 마스크도 끼니까 읊조리면서 넓이네?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구해야 되는데 직접 구할 수 있나? fail, 간접. 잘라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읊조리 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직접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얘 곡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는 그 직선 이렇게 반듯한 부분의 넓이만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직접 구할 수가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fail입니다.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르거나 붙이거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 이라고 하면 삼각형이나 사각형 이런 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도형의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의 합도는 차로 바꿔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좀 잘라 붙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 자, 보시면요. 얘 지금 역함수 관계잖아요. 왜냐? 원래 얘 사실 요만큼이 있었어야 됩니다. 원래 요만큼이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은 없고 얘가 있고요. 자, 2차 함수는요.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사실 같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러 역함수 관계면은 x의 변화와 y의 변화가 같은 이 두 개의 지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여기다 잘라 붙여서 형태를 완성을 시키면 우리가 좀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온전히 이 부분이 다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이만큼 비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해결해주면 되죠. 자, 봅시다. 원래 S1이 있고 이 부분을 편의상 S2로 잡고 지금 2차 함수가 좀 들어가서 조금 불편하게 됐지만
요 부분 우리가 S3라고 잡읍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원래 S1 더하기 S3를 구하고 싶은 건데, 직접 구할 수 없지만 이것도 역시 간접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구할 수 없지만 이 S2라는 도형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죠. 자, 이거를 더해주면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S1 더하기 S3만 구하고 싶으니까 이 S2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S2를 빼주면 이 S2의 넓이는 얘 삼각형의 넓이겠구나. 그래서 이 사다리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 쭉 반출을 해보세요. 그쵸?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없어요. 곡선이었기 때문에. 그럼 간접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기본 도형으로 분리들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쓴 게 이 역함수의 대칭성이었죠. 역함수는 x하고 y의 역할이 서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똑같은 부분을 잘라 붙이면 되는데, 역시나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더해주고 빼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리꼴과 삼각형의 넓이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기본 형태로. 자,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할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우리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냥 아랫변하고 윗변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는데요. 자, 이 2를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아랫변과 윗변의 평균이 돼버리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니까, 자, 요 놈이 4가 되고요. 자, 요 놈은요, 4가 아니죠. 자, 요 놈이 2가 되죠. 자, 얘가 2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건 구해줘야 됩니다. 요 길이는요, 자, 이 직선, 아직 쓰지 않은 저 직선에 뭐가 되나요? 저 y절편이 되죠. 자, 저것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이었기 때문에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0이 돼서요. 요 지점이 3분의 10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3분의 10이니까요. 자, 2분의 1 아랫변과 윗변의 평균 곱하기 높이는 요 놈이 되죠. 즉 높이는 4. 요게 이제 요 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빼줘야 되는데, 자, 요 놈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직각이어서. 밑변은 2가 되고요. 높이는 4 빼기 3분의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3분의 2가 됩니다. 2 곱하기 3분의 2. 다 구했네요, 그러면은. 자, 약분해주면은 얘 3분의 2 나오고요. 자, 얘 2 되니까요. 4 더하기 3분의 20 마이너스 3분의 2이기 때문에 요 놈은 3분의 18이니까 6 나오죠. 따라서 10이 나오겠구나. 사실 제가 이거 마지막에 이 형태 바꾸지 않은 것도요, 이렇게 공통 부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형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추 쭉 합시다. 역함수의 성질 y하고 x가 바뀌기 때문에 이 넓이가 대칭이로 서로 같아진다. 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또는 간접인데 곡선이기 때문에 직접 구할 수 없어서 간접적으로 구해야 돼. 그러면 자르거나 붙이거나 좀 작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대칭성을 이용해서 잘라 붙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리꼴과 삼각형의 모양으로 바꿔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고를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바로 보겠습니다. (7번은요) 여러분들 좌표 평면 위에 두 곡선이 일단 주어져 있고요. 얘는 기역, 니은, 디귿이 서로 어떻게 보면 직렬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곡선의 y는 마이너스 루트 kx 플러스 2k 플러스 4 y는 루트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자, 이렇게 나와서요. 자,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시작점이랑 개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가볍게 시작점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얘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고 없애면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 4 정도 파악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마이너스 4겠구나.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k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경이 좀 바뀌겠구나 정도 파악해 두시고 이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기억 보시면 두 곡선은 서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되어 있는데, 자, 원점 대칭이려면은 x도 바뀌어야 되고 y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관계를 보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건 전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없고 마이너스 없으니까 y의 부호도 바뀌어 있죠. 즉, x와 y의 부호가 모두 체인지 됐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클리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봐야 되는데 k가 음수이면 이제 k의 부호를 주었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확정할 수가 있겠죠.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자, 곡선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봐야겠죠. 관찰합시다. 자, 하나는 마이너스 2, (4) 하나는 대칭해서 2,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k가 음수라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죠. 즉 기본 형에서 둘 다 바뀌었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원점 대칭인 이 형태가 되겠네요. 즉 시작점 마이너스 2, 4를 시작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줄 거고요. 자, 요놈 같은 경우 k가 음수니까요. 얘는 둘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모델이 되겠구나. 그럼 시작점을 중심으로 기본 모델이니까 요 개형을 갖겠네요. 자, 두 개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 만나지 않죠. 자, 지금 제가 푼 거 딴 거 없습니다. 무리함수는 시작점이랑 그래프의 개형 그것만 보자고 했죠. 그래서 시작점을 밝혀 넣었고요. k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만 결정을 지은 것 뿐입니다. 마치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 보이지만은 제가 이야기했던 우선순위들, 교점을 볼 때는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무리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시작점과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파악을 하자. 그 원칙만 딱 지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땡이 되고요. 자, 자연스럽게 기억, 니은, 디귿이 직렬형이라면은 디귿은요, 아직 물어보지 않은 k가 양수인 케이스를 물어볼 것 같다라는 감을 잡아 보시고 보는데,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었죠. 자, k가 음수일 땐 우리가 교점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죠. 즉, k가 양수일 때 교점이 생기겠다라는 것들을 니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디귿은 기본적으로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 그래프는요, 이렇게 파악이 될 겁니다. 자, 역시나 마이너스 2, 4, 얘 2, 마이너스 4 이걸 중심으로, 자, k가 양수가 되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기본형에서 얘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양수라는 거는 마이너스니까 x의 부호만 바뀌어서 y축 대칭인 기본 형태에서 y축 대칭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경우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뭔가 뒤에 엉켜서 두 점에서 만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방법. 아마 여기를 지날 때일 거다. 왜냐면 주어진 조건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특이야. 답이 될 수 있는 필연적인 상황은 뭔가 주어진 점에서 발견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풀면은 사실 크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을 해보셔도 늦지 않아요. 자, 왜냐? 점점 k가 최대값이니까 k가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K가 커진다라는 거는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더 아래로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축에서 멀어지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쵸? 그럼 점점 멀어져서 얘를 지나는 순간보다 더 높아지면은 한 점에서 아예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 그쵸? 그렇게 되겠죠. 즉 얘는 항상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얘를 지나는 순간 만나지 않는다. 즉 얘가 최대라는 거를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아마 답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필연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뭐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2,-4를 지날 때가 K가 최대값이 될 테니까요. 자, 여기다가 2,-4를 대입을 하면은요, K의 최대값이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이 돼요. 자, 딴 거 없었습니다. 자, 시작점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호를 봤죠. 그 원칙. 그리고 얘가 교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봐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고요. 자,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봅시다. 8번도 역시 지금 구간으로 나눠져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함수값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치역이 나와 있고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뭔가 그래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데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지가 무턱대고 X축, Y축부터 표시하면서 그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자,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들 항상 주어진 경계를 중심으로 먼저 구역을 나눠놓고 그리시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함수를 관찰을 해보니까 함수 fx가 x-2분의 2x 플러스 3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x 플러스 a예요. 자, 그런데 이 함수를 나누는 경계 지점은 3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수가 3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x는 3을 가장 먼저 표시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되지 않은 것보다 확정된 거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확정된 함수를 보니까 유리함수네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는 그쵸, 점근선의 교점이란 그래프의 개형을 봐야겠죠. 그걸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얘는 x-2분의 플러스 2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 2가 되려면은 2배 x-2 플러스 7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래서 얘가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점근선을 중심으로 1, 3, 4분면에 그려지겠구나. 자, 그러면 점근선을 표시를 해야겠죠? 점근선 x는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2가 너무 높다. 자, 여러분들이 이 축이라는 개념을 조금 확장시켜야 돼요. 항상 X축, Y축이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의 축이 아닐 수 있어요. 자, 항상 이 중요한 축은 저 범위가 나눠져 있다면 경계, 그 다음에 당연히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 되겠죠. 자, 이 점근선을 중심으로 1, 3, 4분면에 그려질 텐데 지금 X가 3보다 클 때잖아요. 그럼 얘 이상이니까 3에서 찍히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겠죠. 자, 3에서의 값이 구하면은 대입하면 7 플러스 2니까 얘가 9다. 뭐 요 정도는 체크를 해 놓고 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을 좀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가라는 조건을 보니까 치역이 y가 2보다 크래요. 2보다 큰. 왜 2보다 큰지 알겠죠? 점근선이 2니까 2보다 큰데 2보다 큰 모든 값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즉 이렇게 뭔가 끊기는 값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2보다 큰 모든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은 그쵸, 서로 다른 놈은 서로 다른 함수값의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그쵸,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대1 대응이다.
다 끝났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확정을 지어줘야 되고요. 지금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니까 얘는 지금 3, 어떤 값을 지나고 얘가 지금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기본형에서 y축 대칭시킨 요런 형태가 될 거라고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 3에서 보면은 끊기지도 말아야 되고 1대1 대응으로 쭉 가야 되니까 얘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확정짓는 겁니다. 왜냐면은 A라는 걸 우리가 확정짓기 위해서 조건 하나가 필요한데 이 두 개의 조건을 조합해서 보니까 아, 얘가 1대1 대응이 되면 얘가 같은 값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만 1대1 대응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경계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 해석을 해 주시면 사실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3,9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가 9가 나오겠죠. 자, 이 상황에서 F2 곱하기 F K는 40인데 2라는 거는 여기에서 갖겠고 K 근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좀 센스를 좀 가지시긴 해야 됩니다. 아, 왜 솔직히 함수 하나로 모여줄 거면 저렇게 왜 두 개를 나눴을까? 아, 2 하나 가졌으니까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굳이 여러분들 뭐 다 논증하고 싶으면 하나 다 대입한 다음에 모순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K는 저 위에서 발생을 할 거다 라고 여러분들 좀 센스를 가지시고요. 자, 2를 대입을 하시면은 1 플러스 9니까 10 되겠죠. 10 곱하기 FK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FK가 4인데요. 자, 요거는요, 최소값이 9죠. 그러니까 이 4라는 함수값을 가지려면은 저기선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에다 대입을 해야겠구나. 자, 즉, K-2분의 2K 플러스 3은 4가 돼서요. 자, 2K 플러스 3이 4K-8 되니까 넘겨주시면 2K가 11 되겠죠. 따라서 K는 2분의 11.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축 자체가 여러분들 항상 X축, Y축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자, 이 축의 범위를 여러분들 좀 확장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나누는 값, 그 다음에 유리함수니까 점근선. 네. 자, 마지막 9번 보겠습니다. 9번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은 문제라서. 왜냐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니네가 정말 많은 능력치들을 사실 평가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9번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번을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요. 근데 아무튼 좋은 문제다라고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프가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루트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서만 만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러면 되고 역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될 테니까, 자,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역함수가 있으면 y는 x는 그냥 디폴트로 그리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 y는 x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2n 플러스 2와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pn, qn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좀 파악하시고 가는 게 좋은데, 자, 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n 플러스 2죠. 자, 기울기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 1이죠. 자,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수직 2등분이죠. 자, 요 놈 두 개가 y는 x에서 대칭인 값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기본 소양으로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피지컬 능력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요거를 파악하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N과 QN이 이렇게 있는데요. QN이 있고요. PN이 있는데, 자, PN과 QN의 길이가 LN이래요. N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나눠서 사실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이긴 해요. 자,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게 길이잖아요. 길인데 보면은 두 점이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태클을 탈 수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좌표를 구해서 거리 공식 대입하는 태클을 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랑 1년간 이제 수업을 듣고 진행을 했으면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마인드로 이거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리는요, 그 거리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위에서 관찰을 하자. 그리고 방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직각삼각형은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하거나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얘가 y는 x를 그려놓아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잖아요. 자, 기울기는 탄젠트, 삼각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 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애들이랑 이 삼각비를 구하고자 하는 애들이랑 일단 여기서 능력치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이너스 1이 너무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삼각비를 구해야겠다. 방향성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듯이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대1 대 루트 2죠. 즉, 이 PNQN은요, 두 개의 X좌표의 차, 이 길이의 루트 2배가 되겠구나 라고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즉, LN은요, 루트 2배에 저 PN의 X좌표에서 QN의 X좌표를 빼주면 되겠다라고 방향성을 좀 잡았습니다. 정말 약간 짜증이 몰려오려고 합니다. 계속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끊기니까. 제2상 간도각에서는 한국사 면허 문제지를 수험번호순으로 정리하세요.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1 간도각에서는 수량 확인이 된다면 수험생 전원이 한국 영역을 미선택한 시험실의 수험생은 해당 시험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수험생 일부가 한국 영역을 미선택한 시험실의 미선택 수험생은 대기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수험생을 퇴실시켜 주십시오. 제2 감독관께서는 시험실 응시 상황표에 의거 4교시 한국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 제가 미리미리 찍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X좌표니까요. 지금 보면 또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고 교점이 있잖아요. 저거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무리함수가 있고 여기 이치함수가 이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요거랑 교점이니까 두 개를 써봤어요. 이렇게 써봤는데 존나 복잡했습니다. 이거 뭐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n 넘기고 얘만 남겼는데 뭐 x도 있고 2n도 있으니까 겁나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보다는 만약에 이거의 역함수를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은 물론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할 수 있는데 아마 조금 복잡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보다는 요거랑 교점을 찾는 게 조금 더 간단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훨씬 간단하긴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형태보다는 저 형태가 좀 간단하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의 교점을 찾았고요. 자, 근데 지금 아까 마이너스 x하고 이거하고 서로 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라 그랬죠. 자, 아까 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에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서로 x하고 y가 바뀌잖아요. 사실 끝났습니다. 만약에 요거에 우리가 x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은, 자, 이 pn의 x좌표는 y는 x에서 대칭이 됐으니까 이거에 무슨 좌표가 됩니까? 그쵸? 이거에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두 점의 좌표를 다 볼 필요가 없이 이 하나라는 qn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조금만 이 성질들을 사용하고 등격치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qn만 구하면 끝났습니다. 만약에 qn의 방정식을 구해서 x를 구하면은 y는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거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y로 바꿨습니다. y 플러스 n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n제곱이고요. 제곱해 주시면 y 플러스 n의 제곱이 x의 제곱 플러스 n제곱이어서 얘가 제곱이 아니죠? x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넘겨주시고 xy 바꾸면은 자, 얘 제곱하면 n제곱 n제곱 사라지죠.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 x의 제곱 플러스 2xn이다 라고 구해놔서 이게 훨씬 더 간편하겠다라고 좀 판단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역함수의 교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n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n 플러스 2가 되니까 넘겨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x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 우리 근 못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근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2 이거나 1이 돼야 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얘는요 1사분면 위의 점입니다. 그쵸? 그런데 자연수 n이기 때문에 요 놈은 1사분면 위의 점이 아니죠. 맞습니다. 즉 우리가 qnx의 좌표가 x좌표가 1이다라는 걸 구한 겁니다. 끝났죠. 왜냐? 우리는 qny만 알면 되는데 이 y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다. 자, 1을 대입을 하시면요 얘가 우리가 1이 되고요, 우리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되죠. 즉 1을 대입하면 2n 플러스 1이 되니까 얘 2n 플러스 1이 돼서요 두 개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n이 루트 2에 2n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다가 1, 3, 5, 7, 9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2루트 2에. 자, 여러분들 수열을 배웠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해야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같은 거 중심으로 모아주면 됩니다. 얘가 25가 되니까 답이 50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계속 똑같은 우선순위의 근거에서 풀었습니다. 정말 좋다라고 느낀 거는 이 마이너스 x가 있고요, 얘를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거나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하거나 그 능력치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의 점으로 몰아서 꼴 정리를 바로 해버릴 수 있느냐,
이런 굵직굵직한 능력치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는 문제여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처리됩니다.